그러니까 서울대를 한 번 간 사람이 서울대 두 번, 세 번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다른 학생하고 비교할 수 없이 쉬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얘기해서. 그 한 번 그런 아주 진을 빠지게 하는 시험을 치렀잖아요. 근데 그걸 3번을 본 건데. 근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그때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는 없었죠. 두 번, 세 번째는 어쩌셨어요?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생활이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공부는 하다 보니까 이제 탄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약간은 뭐 EBS 연계 이런 거 없었습니다. EBS 그쵸. 연계 이런 거 없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뭐 97학번이 입학하던 당시의 수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과 학생인데 서울과학고인가 그랬었는데 이과 서울과학고 372점인가가 전체 수능 수석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400점 만점. 400점 네, 만점. 400점 만점에 네. 372점인가 3점인가가 전체 수석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시험을 받고 문과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310점 정도 넣으면 서울대를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과는 못 가지만 입학이 가능해. 97학번 수능 같은 경우에 수학이 워낙 악명 높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거의 재수 기간 동안 총 공부했던 양의 제가 생각하기로 한 60% 정도를 그냥 수학에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문과 얘기입니다, 문과. 예, 문과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력 정석 같은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본고사는 없어졌기 때문에 고3 때 보던 본고사 자료는 네, 아쉽게도 그냥 책장 속에서 이제 잠을 봉인. 자게 됐죠. 네, 책장 속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면서 오로지 그냥 이제 실력 정석 다시 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신사고가 뜨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신사고가 이제 지금은 뭐 신사고가 거의 수학의 아주 큰 소리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신사고가 이제 좀 막 이제 싹을 틔울 때. 예, 싹을 틔우고 이제 신생 출판사로서 여기 처음 들어보는데 수학 문제집 괜찮네 뭐 이런 시절이었죠. 예. 진짜 옛날 얘기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고 문제집 풀어보고 대신에 근데 이제 조금 지금하고 달랐던 거는 문제집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고득점이 불가능한 맞아요. 시절이다 보니까 사실이에요. 다른 신기한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기하 다시 찾아가지고 싹 다 다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수학에 저는 지금도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하를 너무 해석적으로만 접근해요. 기하가 나오면 그냥 좌표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순수 기하의 어떤 직관 같은 거를 전혀 키워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수할 때도 그리고 뭐 고3 때도 수학 점수가 전국 1등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수학 점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뭐 서울대 합격할 점수까지는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재수할 때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다시 찾아가지고 중학교 교과서. 예, 중학교 교과서 1, 2, 3학년 거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증명 싹 다 다시 다 해봤어요. 이제 저게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의 일종의 비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알아서 그걸 해결을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현우진처럼 정말 잘 나가는 선생도 노 베이스라 그래서 수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게 다 중학교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베이스가 안 되면 고등학교는 어차피 못 하는데 그걸 본인이 재수할 때 알고 중학교 걸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0.8%에서 0.1%까지 올라간 사실은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할 때 저는 나름대로 신세계를 본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학에서 신세계를 본 게 제대로 본 거지, 저거.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잠깐 단과 딱 다니고 그 다음에 종합반을 들어갔었어요. 이제 뭐 그때 수능 점수가 괜찮다 보니까 시험 없이 그냥 들어갔죠. 근데 이제 딱 들어보니까 여기서 잠깐. 그때 유명한 학원은 시험 봐서 뽑았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그때는 심지어 대입이랑 똑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로 잘랐어요. 그래서 시험 안 보고 학원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좋은 학원들은 시험을 쳐서 붙어야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이 나를 떨어뜨리는 경우 있잖아요. 대입하고 똑같은 거지 예. 상황이. 여러분들 전혀 이해 못하겠지.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 수능 몇 점 이상은 그냥 무시험, 그렇죠. 무시험. 무시험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종로학원에 이제 무시험 입학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때려쳤어요. 몰래 때려쳤어요. 부모님 모르게 종로학원 기숙사에서 짐을 빼가지고
노량진의 어디 그 산꼭대기에 있는 고시원으로 짐을 옮기고 아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짐을 옮겼었죠. 그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아씨 나 이럴 것 같으면 혼자 한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본고사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게 기하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모든 수학적인 직관의 바탕이 되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거를 내가 재수하면서 길러야지 수학이 근본적으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종로 학원 수업을 딱 들어보니까 아니죠. 오케이 이건 아니다. 일주일 들어보니까 그 감이 빡 오더라고요. 아니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분명히 절대로 못 때려치우게 할 거니까 선 저지르고 후승인을 받으려고 행동을 먼저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얼마 안 걸려서 이제 걸렸죠. 그쵸. 걸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모 집으로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송환. 네, 이모 집으로 강제 송환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이모 집과 구립도서관을 반복하는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교과서를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학원에서는 당연히 종로 학원에서는 그런 걸 안 시키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유, 매우 확실하면서 가장 강력한 이유,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그 이제 많이 쓰이는 대사 있잖아요. 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치동의 수학 전문 학원이 중학교 과정을 시키는 게 비기였어요. 비기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신사고도 풀고 실력 장석도 풀고 했었지만은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하를 혼자서 이제 다시 다 해보고. 진짜 그래서 중요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아마 근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이거 대치동에 좀 뭐 괜찮은 커리큘럼 갖고 있는 선생들은 이 자료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흰 표지에 별로 두껍지 않은 100몇 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집이었었는데 기하 파트에서 약간 기초적인 거부터 해가지고 거의 경시대회 수준까지를 좀 다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거를 시간 나면 이제 공부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종로에 가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뒤적거렸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좀 괜찮은 자료들은 이제 뭐 서울 종로의 큰 서점에 다 모이던 시절이었으니까 거기서 보다 보니까 그 책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순수 어떤 해석 기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유클리드 기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었고 그 해에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자면은 힘들었던 거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공부에서는 나름 신세계를 발견을 했어요. 수학을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순수 기하라고 표현했었는데 유클리드 기하죠. 유클리드 기하를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았어요. 이해가 뭔가 깊어지지. 번쩍하고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공부하면서 재밌었어요. 공부 자체에 흠뻑 빠져들었었고 정말 재밌었었고 그리고 또 특히 과학 같은 경우도 폴 휴이트 책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융합 문제 그 당시에도 이제 단원 융합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는 책인데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 또 국사 문제집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순수하게 사료만 가지고 국사 문제집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사책에 나오는 중요한 사료들을 그 사료의 원문을 발췌를 해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집은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료의 원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전이 이렇게 쓰여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사 세계지리 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 세계지리를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서 세계사 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자체는 뭐 과탐이든 사탐이든 수학이든 되게 재밌었는데 혼자서 이제 구립도서관하고 이제 이모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 끊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달이 지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유명한 누군가가 한 얘기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어떤 일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거든요. 그쵸. 주위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한테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자체에서는 되게 나름 재미를 찾고 희열을 느꼈었지만은 몇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외톨이가 된 거죠. 심리적으로 병 들어가는 거죠. 심리적으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병 들어갔었고 그게 이제 수능을 몇 달 안 남기고 정말 얼마 안 남기고 약간은 또 가을도 닥치고 하다 보니까 슬럼프. 예, 진짜 제대로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는 내가 진짜 극한까지 몰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뻥안 까고 수능이 일주일 뒤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혼자서 그리고 또 이제 설마. 그 수험생이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제 용돈이 얼마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한테서 용돈 타갖고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수능을 일주일 남기고 혼자서 대구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풀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대구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딩 때부터 펜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잠깐 보고 펜팔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수능 일주일 전에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수능을 봤죠. 세 번째도 결국에는 공부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수학 관련해 가지고는 재수하면서 어느 정도 남들이 못했던 경험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는 뭔가 어떤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비약이랄까 그런 걸 재수할 때 혼자서 느꼈던 거죠. 그 다음부터 공부는 쉬워지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반은 약간 도 닦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아주 단순한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수학에다가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은 나름 학원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얻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세 번째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일단은 또 수험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토할 것 같다. 정상이지. 질린 거죠. 할 만큼 했다. 질린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렇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밀릴 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저렇게 살았지 재수할 때 이렇게 하니까 뭐 6, 7년은 그렇게 박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가니까 놓아버리고 싶고 그치. 대학교 가니까 오히려 놓아버리고 싶고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책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딴 거를 하고 그치. 그죠. 너무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니까 맞아.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마지막에 수능을 칠 때는 공부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수능을 칠 때는 수학과 과학이 그렇게 막 미친 듯한 난이도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바뀌었어. 이미 벌써 그때는 수능이 완전히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기조가 바뀔 때 수능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쉽게 내야 된다로 쉽게 내야 된다니까 이거는 문제집만 가지고도 이미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이거는 뭐라 그럴까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극악의 난이도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이미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날의 운이고 그날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문제지. 수학 없는 물리 무슨 아주 골 때리는 유클리드 기하 문제집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는 쉬워지고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되게 탄력이 붙고 했었는데 생활 자체가 너무 피폐해지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게 너무 컸어요. 그런 게 너무 컸었고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나름 수능 공부를 오래 하긴 했지만 막판 같은 경우는 수능을 좀 넘어선 공부들을 좀 했었죠. 수능을 좀 넘어선 공부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나마 어떤 그런
수능 이외에 나중엔 약간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계속 문제집만 풀고 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힘든 점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거를 그래도 약간은 그런 공부 같은 데서 좀 더 이렇게 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공부보다도 심리적으로 힘든 게 더 저한테는 더 큰 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이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들이 너무 이제 학원에서 너무 배운다라고 하는 파트에서 외워가지고 한 거랑 이게 자기가 자력으로 공부한 사람이랑 차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얘기가 되게 상당히 많이 보편적이에요. 우리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을 알고 싶으면 자기가 찾아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라서 그런 건데 요즘은 그게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죠. 자, 어쨌거나 우리 이제 이효중 선생님이 3번 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또 와볼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